이슈 인사이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세 분인데요. 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 강중구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부터 한번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어닝 시즌 도래, 기대치 낮아진 가운데 쇼크가 현실화될까? 혹은 기회가 될까?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궁금증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 어닝 시즌, 이 포문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전에 잠정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고요. 예상대로의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지금 이처럼 기대치가 낮아진 가운데서의 어닝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이 기회일지 혹은 정말 쇼크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혜실 기자, 본격적으로 이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는데요. 자, 앞으로 좀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7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그야말로 어닝 쇼크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2분기 실적 우려가 코스피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MSCI 한국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9조 3천억 원으로 연초 전망치보다 14%가량 감소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주요 상장사 117개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88곳은 최근 2분기 예상 실적이 연초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수출주들입니다.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이런 영향을 반영해 2분기 예상 실적이 각각 10% 그리고 16%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석유, 화학주 가운데 S-오일 영업이익 예상치는 76% 하향됐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역시 50% 넘게 하락했습니다. 운송, 건설주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92% 이익 전망치가 하락됐고요. 그리고 GS건설 역시 74% 예상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네, 자세하게 먼저 그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혜실 기자가 앞서서 좀 짚어줬듯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어요. 두 분도 아마 오전에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먼저 허 의원님, 예상대로 이 IM 사업부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 배경 좀 알고 싶어요. 네, 일단 실적을 리뷰해 보면 매출 52조, 영업이익 7조 2천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그 밴드 상하단은 7조에서 7조 4천억으로 제시했고요. 평균이 7조 2천억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PM은 13.8%, 작년을 보면 9조 5,300억이던 것이 1년 만에 24% 급감한 영업 실적이 나왔고요. 가이던스 8조 원 대비로는 10.4% 쇼크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분기 지금 가이던스상으로는 OP 마진이 작년에 16.5%에서 13.8%로 아주 한 3%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안 좋았던 거는 일단 매크로하게 보면 삼성도 지금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 공시에 첨부 서류로 이야기했습니다만 환율이 안 좋았던 때문이 있는데 2분기에 작년 2분기에 1110원대이던 환율이 올해 1020원대, 이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구한 평균 환율인데요. 네. 1020원대로 8% 급락했던 게 부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업부별로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가전 쪽보다는 모두의 예상대로 단말 쪽이 안 좋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삼성 쪽에서도 그렇게 좀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산 저가폰 공세로 중저가 시그먼트에서 매출이나 실적 부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어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전자 실적 가이던스를 냈던 IM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7조 4천억으로 전망했었는데 27개 중에서는 적중률이 가장 높았죠. 이 이민연구원 이야기 들어보면 2분기에 IT 모바일 부분이 4조 5천억 정도 지금 그림 나가는 것처럼 작년보다는 1조 7천억 원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아마 이게 좀 적중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발표하고 굉장히 좀 쇼크 수준이다라고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는데 예상외로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잖아요. 주가 그림이요? 네, 주가가요. 1% 이상 오르다 지금은 물론 좀 많이 반납을 한 모습인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오늘 올라간 것은 장 끝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급을요. 일단 그 기관 쪽에서 만약에 이제 사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쇼크보 물량으로 봅니다. 지금 5월 달 이후에 월 단위로 한 3,500억 정도씩 공매도가 들어왔던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6월 달 초순에 가이던스 나오고 나서는 더 많이 팔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1차적으로는 숏커버가 일부 들어온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한 10% 넘게 급락했던 상황이라서 일단 오늘 이슈화 됐던 실적 악화 나오고 나서는 일부 공매도 세력들에서의 숏커버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 전망을 일단 첨부 파일 보면 전자에서 공시한 첨부 파일 보면 일단은 그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고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은 2분기보다는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해놨는데 지금 전망도 한 7조 한 9천억대까지 나오는 것으로 영업이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부터는 2분기보다는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일부 반영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장 막판까지 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수도 그럴 거예요. 지금 지수가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999포인트까지 다시 저점으로 좀 밀려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 초반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여서 쇼크가 현실화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삼성전자의 그 어닝 쇼크가 증시에 미칠 영향력 길게도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면 역시 IMF, 지금 얘기했지 핸드폰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이게 실적 쇼크로 반영되는가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가 뭐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역시 향후에 삼성전자 실적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핸드폰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게 하는데 이 실적이 3분기, 4분기 가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만약에 뭐 3분기에 만약에 좋아진다면 뭐 이거는 쇼크, 2분기 쇼크는 뭐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최근에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고객의 충성도가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전에는 스마트폰 하면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 이것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중저가 폰 이렇게 뭐 상당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제 친구가 그 홍콩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폰이 한 15만 원대인데 뭐 S3랑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좋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중국의 그 거대한 그 도전은 삼성전자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도고요. 최근에 그 스마트폰 모델, 삼성전자 각 모델 그 판매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S5의 그 실적, 판매 대수가 3분기에는 급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모델들의 판매 대수가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반기에 노트4 뭐 기대가 있지만 그것도 최근에 노트 자체가 판매가 좀 부진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폰에서의 위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3분기, 4분기 가도 뭐 계속 좀 지속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최근에 그 중국 업체의 그 점유율 그 상승률을 보면은 엄청납니다. 점유율이 아주 그냥 뭐 거의 뭐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고가 폰에서는 애플이랑 경쟁을 해야 되고 중저가 폰에서는 지금 단가를 무기로 한 그 중국 업체랑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3분기 실적도 물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 뭐 좋아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S5가 스마트폰 사업부가 뭐 크게 실적이 나아지지 않을 거. 물론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또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주변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러한 것들이 어닝의 효과는 지금 뭐 발표해서 쇼크 뭐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향후에 실적까지 가면하면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것들은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적 삼성전자를 뺀 실적 자체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나 뭐 지난 분기 대비해서 뭐 이렇게 크게 삼성전자를 뺀다 그러면 크게 뭐 이렇게 나빠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한 10% 정도 뭐 9% 정도 하락치가 나오지만 기타는 그렇게 큰 하락폭이 크지 않다. 그렇다면은 그 삼성전자 하나를 뺀다면은 시장의 영향은 적지만 하지만 삼성전자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은 조금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계열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로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는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삼성전자 자체 분위기는 많이 좋지가 않고 또 3분기까지 그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또 2분기 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그럼 결국은 이 쇼크가 좀 일시적으로 일단락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근데 일시적일 것 같지만, 네. 하지만은 좀 우리가 또 그렇게 좀 너무 복잡한 얘기지는 없지만,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요. 네. 그 19%인데요. 실질적으로 순이익 비중은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순이익의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인데,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 비중에서 이익 규모가 컸는데 그게 급감을 해버리고 향후에도 안 좋다면, 아무래도 여타 종목이 좋더라도 일단 대장주가 안 좋으니까 시장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뭐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영향력이 없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 허 의원님께서 삼성전자 실적 짚어주시면서 환율 탓도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환율이 아무래도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이번 실적 시즌의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수출주를 비롯해서 이번에 실적 전망치가 크게 좀 하향 조정되는 섹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환율 문제는 지금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이제 그 내정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지금 청문회 중이고요. 어제 내용들 오늘 업데이트 되는 거 보니까 뭐 국민 체감형 경제정책 실현하겠다고 했고요. 오늘은 또 이제 그 라이브로 나오는 뉴스 보니까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뭐 이런 가능성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 또 이제 금리나 뭐 이런 쪽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나 시사 발언으로 인식되게 되면서 어제 나왔던 서면 답변서 내용들이 채권값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금리가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인하되는 식으로 나오면 원달러는 단계 조금은 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전히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좋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고요. 펀더멘탈 고려했을 때 아직은 원 강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들은 더 이어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삼성증권 쪽에서 이제 리포트이 아침에 우연찮게 나와서 갖고 왔는데요. 지금 업종별 민감도를 보니까 IT 하드웨어 쪽, 그리고 조선과 기계, 화학, 반도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순으로 환율 하락 시 그 EPS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0원 하락했을 때 IT 하드웨어 순이익은 8.4%가 감소하고요. 조선과 기계는 8.3%, 화학은 2.44%, 또 반도체는 1.8%, 자동차 부품은 1.1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원화 강세가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당분간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관련 sek터로 지금 방금 언급이 나온 뭐 IT 하드웨어, 조선기기, 자동차 부품까지 모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결국 실적 전망치가 좋아진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당연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업종, 기업들 어느 쪽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의 베이스에 맞춰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실적 호정 예상 종목군은 역시 반도체, 하이닉스로 대표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증권 업종이 좀 긍정적이고 특별히 건설 업종 이런 쪽이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좋아질 것은 이제 화학이나 정유 같은 경우는 최근 유가가 좀 상승하기 때문에 일부 종목이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철강 같은 경우는 업황이 부진하지만 이 쿼터 2분기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3분기에는 뭐 큰 폭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실적 호정 업종 예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아까 최경환 부총리 그 청문회를 한번 보니까 DTI 인하랑 건설 경기, 경기 회복,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그리고 DTI를 풀어준다, 뭐 이런 것들,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 고른다면, 건설 업종이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 정책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2분기 당장도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업종, 그리고 또 기업이 굉장히 실적 전망치가 낮아진 섹터까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혜실 기자, 여의도 투자 포인트도 전해주시죠.
네, 2분기 기업 실적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잦아들고 있지 않아 기대보다는 우려 심리가 좀 더 큰 상황입니다. 결국 2분기 어닝 시즌을 거치는 동안 증시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들 나오는데요. 하지만 2분기 실적 변수가 코스피 중장기 추세를 하향으로 이끌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6월 이후 코스피가 완만한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미 우려가 반영됐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실적 모멘텀 유효 업종과 턴어라운드 업종을 동시에 고려한 바벨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견조한 실적 추세 이어가고 있는 건설, 음식료, 담배, 은행, 무역, 서비스 업종 먼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운송, 디스플레이, 조선, 에너지 업종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목별로는요, 최근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종목군들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일주일 내에 추정치가 변화된 종목군들을 보면 GS건설, 그리고 현대 BNG 스틸, 컴투스, 대한유화, 골프존, GMB 코리아, 그리고 게임빌, 토비스, LG에너텍 등이 있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바벨 전략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두 분 시각도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이요, 예상보다 어닝 쇼크를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한적으로 좀 낙폭을 보여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대치가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좋은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2분기 전망치는 좋지 않지만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3분기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로 턴어라운드 될 종목으로 선투자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허유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전략을 좀 가져오셨나요? 일단은 2분기에 그 원화 때문에 내수주는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고요. 수출주는 좀 부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YJPN 집계 보면 통신과 건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지주사, 그다음에 증권보험, 그다음에 화장품, 유틸리티, 태양광 이런 쪽들은 선전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실적 낸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다음에 완성차,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쪽들은 좀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이런 쪽들, 특히 LG IT 부품군이라든지 금융지주사, 또 건설주, 화장품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은 종목의 지수 흐름 보시면, 주가의 흐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좀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달 들어오면서는 건설주가 또 이제 정책 모멘텀까지 좀 받쳐지게 되면서 흐름세가 괜찮은데, 연간으로 봐서는 그 건설주가 저평가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밸류가 높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 LG그룹 IT 부품군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애플 모멘텀까지 반영된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좀 이런 쪽들이 선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가는 기조라 그러면 내수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겠고요. 다 또 내수주는 중소형주 컨셉이라서 펀드 플로우 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원화 강세, 그리고 정책 모멘텀 갖고 있고 2분기 실적 당장 좀 기대가 되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자는 의견이신 건가요?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는 좀 더 나은 성과를 줄 것으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는 종목군으로는 지금 당장 접근하기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3분기에 좀 턴어라운드 될 종목에 선투자하자, 이런 의견은 없으신지도 궁금해요. 지금 상황은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가운데 조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좋으면서 3분기는 더 좋아질 그런 업종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쪽으로 좀 슬림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쪽의 대표적인 업종은 역시 건설주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수 관련주 좋은데 이제 종목군이 좀 작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에는 건설주 하나 해고요. 특별히 제가 보기에 좀 유심히 제가 좀 보이는 업종은 그 태양광인데요. 분명히 2분기 실적은 악화입니다. 1분기 대비해서 악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오는 이 시점에서 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실적 발표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시점일 것 같고요. 알다시피 그 하반기 그 중국의 태양광 설치가 상반기에 거의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중국에서 이제 한다라면은, 최근에 그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은 주가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머스크의 버필이든지 애플이나 구글이든지 이러한
유수의 업체들이 태양광에 투자하겠다고 최근에 그 선언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좋아 보이고요. 종목을 하나 특별히 또 얘기를 드리면 하나케미칼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하나케미칼이 한 800억 정도 나왔는데 2분기에는 한 600억 정도 예상됐는데 어닝 쇼크로 한 5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나오는 어닝 쇼크 약간의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왔을 때가 제가 보기에 매수 기회다. 왜 그러냐면은 화학 자체도 좋고 태양광 자체도 좋아진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러한 업종 3분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 실적 지금 쇼크로 나왔을 때가 매수 상당히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호주까지 하나케미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섹터 얘기도 나오고요. 또 두 분 모두 건설주에도 눈여겨보자라는 전략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 시즌 두려움보다는 좀 용기를 내서 새롭게 좀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 인사이드에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